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번 주도 활짝 문을 열었는데 1월 이틀을 쉬었어요. 이번 주 마지막 주라 가지고 꼭 제가 그렇게 1월 쉰다고 공지를 했는데 꼭 월요일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문이 닫힌 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안 그래도 어제도 DM으로 막 문이 왜 닫혔냐 그래서 공지를 그렇게 했는데 왜 못 봤냐고. 아쉽습니다. 이번 주 문 활짝 금요일 토요일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놀러 많이 오세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지금의 고민과 책을 추천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이번 주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 바로 이 고민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나의 성취에 대한 주변의 시선, 스스로의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성취 중독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성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잉여인간 같다라거나 아니면 내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갖는다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걸 성취를 해야 그 맛을 느껴야 살아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약간 저 같은 성향인 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플러스가 된 게 또 주변의 시선들도 의식을 하면서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성취를 했을 때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걸 성취를 맨날 잘 해왔던 사람이니까 또 이번에도 성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열심히 안 살면 약간 이렇게 누워있어 맨날.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쉴 줄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너무 내 이야기 같았죠 방금. 그런 분의 고민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성취하면서 살지 않아도 사는 것 자체로 되게 대단하다라는 말을 할 거잖아요. 누군가 이런 고민을 하면 넌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좋은 거야. 너의 존재는 최고인 거지 그게. 이렇게 조언을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일을 벌려야지만이 좀 행복을 얻는 사람이거든요. 쾌감을 얻는 거지, 행복이라는 것보다. 그래서 쉬는 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쉬는 시간이 괜히 낭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주변의 시선이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 계속해서 뭔가를 성취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잘한다 하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또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현서가 너 너무 열심히 살잖아. 근데 열심히 안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내가 이전부터 열심히 살았던 걸 아는 사람들은 너 그래도 열심히 살더라. 너 이번엔 뭐 할 거지? 이렇게 물으니까 또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거지. 네. 그래서 괜히 이 고민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 책을 또 어떤 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까라고 하다가 이 고민이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왜 이 고민이 눈에 띄었는지 책을 좀 설명하면서 고민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서은국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생존과 번식, 행복은 진화의 산물이다 라고 해서 이분이 고민을 하는 게 성취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인간은 왜 살아? 행복하려고 살지?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은서아, 넌 왜 사는 거 같니? 너의 인생 목적은 뭐니까? 행복하려고 살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행복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인생을 잘못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란 뭐지? 왜 행복에 사람들이 이렇게 목매어 할까? 라는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잖아요. 사실 그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냥 하고 없었으면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행복한 것 같지? 나는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하지? 행복하지 않아. 거기에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지우면 행복할 것 같은 거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책을 읽었는데 속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신 분, 성취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인 것과 행복하지 않아도 내가 잘 사는 것과 좀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고민을 쭉 봤지. 어떤 고민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이 책은. 근데 이 고민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책을 하나 선물해주면 스스로가 또 생각을 정리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책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서 또다시 중간중간에 제가 왜 이 고민을 추천을 하고 싶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서은국이라는 작가님이 쓰셨고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저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행복심리학자이다. 그래서 행복의 과학이라는 저자의 강의가 있대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걸 감성적인 부분이고 감정적인 부분인데 이걸 굉장히 논리적인 과학으로 풀어냈다라는 것도 재밌었고, 행복이 여기 보면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진화의 산물이다라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행복에 좀 강박관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행복해야 된다라는 강요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책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뇌 속에 설계된 행복의 진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뇌에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살기 위해서 행복을 느낀다고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려고 살아 라는 원래 인간의 목적이 행복이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게 뇌에 설계되어 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좀 통쾌했던 책입니다. 몇 구절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챕터 9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짤막하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도 많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행복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어서 저는 좀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의 세포나 행성처럼 행복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행복에 대한 우리의 많은 직관은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행복의 가장 큰 결정 변인이 유전이라는 점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행복이 유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 책은 행복을 소재로 한 다른 책들과 크게 3가지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한다. 첫째, 여타 많은 책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왜냐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살고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랬었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어쩌면 매우 단순한 현상임을 알게 된다. 너무나 똑똑한 현대인들의 실수는 그 단순성을 외면하며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출세하는 데 삶을 바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이 어제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다. 행복의 본성과 궁합이 맞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 책은 행복의 이성적인 면보다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그 동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글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셋째, 이 책은 행복에 대한 통상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철학자들의 주장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모든 일상의 노력은 삶의 최종 이유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한다. 매우 비과학적인 인간 중심적 사고다. 이거 비과학적이야. 너희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있어? 너희 굉장히 비과학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챕터 1의 행복은 생각인가? 라는 딱 첫 장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삶은 갈등의 연속이다. 이 갈등은 인간의 양면적 모습 사이에 끝없는 줄다리기다. 무의식적이고 동물적인 우리의 본능이 의식적이고 합리적이고자 하는 문명인의 이성과 하루에도 몇 번씩 평생 동안 충돌한다. 그치. 본능과 이성이 맨날 충돌하는 삶. 더 자고 싶은데.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 또 보면 불행한 사람은 긍정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치. 내가 불행하려고 불행하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행복은 본질적으로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생각을 고치라고 조언하고 있다. 너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생각이 문제인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식의 행복 지침서를 읽고 행복해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행복해지기는 어려운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행복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경험이고 생각은 그의 특성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뜻대로 쉽게 바뀌지도 않지만 변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전체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사람이 복잡한 막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생각은 그냥 작은 일부분인 거야. 그냥 이렇게 아주 작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생각 바꾼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지. 생각 바꾼다고 행복해졌어. 나 벌써 행복했어. 저 되게 초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예전에는. 아무튼 또 보면 행복에 대한 책에서 왜 이성이나 본능 같은 주제를 굳이 다루냐고? 이런 비유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행복을 소리라고 한다면 이 소리를 만드는 악기는 인간의 뇌다. 이 악기가 언제, 왜, 무슨 목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알아야 행복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행복을 소리로 비유하면 우리는 좋은 소리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행복 소리를 듣는 건 인간의 뇌이기 때문에 이 뇌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지. 왜 우리가 이 소리를 좋아하는 거지? 이건 왜 나에게 행복을 주는 소리지? 이런 식으로. 너무 흥미로운 책이죠? 비유를 찰떡같이 해놓으셨어요. 저는 사실 한국분 저자의 이런 책들을 되게 좋아해요. 외국 사례는 저희들이랑 좀 안 맞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한국분은 찰떡같이 이렇게 비유도 이해가 확 되고. 또 보면 인간의 마음은 정말 무엇을 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을까? 그니까요. 인간은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 이 마음이 날 괴롭게 하는 거죠. 이 마음 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하려고 이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마음도 보이진 않지만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음은 왜 설계가 된 걸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메이팅 마인드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의 요지는 이렇다. 창의성이나 도덕성 같은 마음의 산물들은 동물 중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며 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밀러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 또한 진화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도구일 뿐이다. 마음이라는 게 인간에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생겼냐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란 종이 진화하기 위해서 생긴 도구라는 거죠, 마음이. 제가 되게 이런 과학 이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뇌과학 이런 거. 또 보면 이거 되게 공감했었어. 행복의 중요한 포인트를 전달하기 위해 다윈에서 피카소까지 돌았다. 원점으로 다시 가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행복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단언했다.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은 행복입니다. 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나온 거죠. 행복을 뭔가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인생사가 향하는 최종 종착지로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잘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리고 막 비교를 하는 거죠. 막 저 사람 행복한데 나 안 행복해? 나 잘 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나 못 살고 있어. 이런 착각 비교가 시작되겠죠. 이 철학적 관점이 빚어낸 행복의 모습이 2000년간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 왔고 이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이 행복에 대해 갖고 있는 시각이다. 여러분 왜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이 책이. 왜 행복해야 돼? 행복 안 하면 잘못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죠. 행복감을 인간이 왜 느낄까? 라는 질문으로 이 챕터를 시작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했을지 궁금하다. 여러분 행복은 인간이 왜 느낄까요? 나의 간결하고도 건조한 답은 생존 그리고 번식이다. 아무리 쥐어짜봐도 낭만이라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이런 얘기를 나는 왜 굳이 주장하는가. 그러니까 행복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거죠. 이 책이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우리가 아까 마음이라는 게 인간이 진화하기 위해서 생긴 도구라고 했잖아요. 행복 또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과 번식을 하기 위해서 뇌가 설계를 한 거죠. 너 살아야 돼. 사는 게 목적이니까 살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주는 거야. 너 행복. 더 살아볼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 부분.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을 너무 로맨틱하고 관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저 약간 행복, 이렇게 로맨틱, 낭만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 그는 행복이 최상의 선이라고 규정하며 존재의 최종적인 이유와 목적이 행복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생각이다.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인간 중심적이고 비과학적인 생각이다.
벌집을 비집고 들어가 벌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물으면 그 녀석들은 아마도 한 목소리로 꿀이라고 외칠 것이다. 틀렸다기보다는 벌의 관점에서 좁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벌, 특히 인간, 모든 생명체의 최종 목적은 행복도 꿀도 아니고 오직 하나 생존이라는 거죠. 그치? 인간은 사는 게 목적인 거지. 본능적으로 생존. 그러니까 호랑이 같은 거, 사자 이런 거 먹이를 그냥 힘들어도 먹고 사는 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걔네들. 그러니까 인간 또한 똑같은 동물이라면 살려고 하는 게 생존이 인간의 최종 목적이고 거기에 도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도구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는 거죠. 우선 우리의 머리는 불행하지 않는 것과 행복한 것의 질적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 오늘 불행해 하다가도 막 맛있는 밥 먹으면서 하잖아. 아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하잖아요.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대요.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늘 생각하던 거.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한다면 becoming, 뭐뭇이 되는 것과 being, 무엇으로 사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재벌집 며느리가 되는 것, becoming과 그 집안 며느리가 되어 하루하루를 사는 것, being은 아주 다른 얘기다. 하지만 우리는 화려한 변신의 순간에만 주목하지 이 삶을 구성하는 그 뒤에 많은 시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않는다. 보면 또 결국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비슷하다는 과학적 결론이 나온다. 아이스크림은 입을 잠시 즐겁게 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내 손 안에 아이스크림만큼은 녹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 행복할 거라는 환상. 행복해지기 위해 인생의 거창한 것들을 좇는 이유다. 내 아이스크림 녹지 않을 거야. 돈 이렇게 많으면 행복할 거야. 돈은 행복을 주는 건 맞지만 이렇게 많으면 행복할 거야. 뭘 하면 행복할 거야. 이걸 성취해야지만 나는 행복할 거야. 성취해야지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는 그 순간에만 좀 쫓는다는 거죠. 우리들은 거창한 이유들한테. 지금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말 근데 너무 책에서 나온 거 너무 재밌는 거야. 나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니?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떠올린다. 부모를 잘 만나서 혹은 잘못 만나서 대학 전공 때문에 기타 등등. 조금씩은 모두 관련이 있겠지만 무엇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성격이다. 그래서 유전의 영향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밥블레스유에 최하정이랑 막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고민을 거기서 막 이야기해주잖아. 최하정이 딱 한마디 했어. 아니 그게 다 성격이고 다 팔자야 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지. 그게 성격이고 팔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에 또 어떻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뒤쪽에는 왜 그런데 한국인의 행복이라고 해가지고 외향성을 우리는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계속 성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한국인들은 리더라고 느끼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포장되어 있는 삶이니까 그러한 시선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압박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인장 제가 꿀잼으로 읽었던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존에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정해놨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에서 그 패턴을 자꾸 방향들을 바꿔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 바꿔주는 역할이 아까 나도 여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생각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먼저 파악해보는 게 먼저거든요. 근데 이 책이 그걸 좀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행복을 그렇게 목말려 했을까? 왜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 말 그대로 어떤 기원에서 나왔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나는 거기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한테도 왜 자꾸 이 책을 추천을 하냐면 내가 왜 성취해야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이런 생각의 전환들을 주는 책이겠죠.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생각의 전환을 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 과정들 내가 왜 행복했을까?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는 게 내 생각의 전환들을 만들어주고 그게 새로운 경험이 될 거고 그런 복잡한 경험들이 또 나의 행복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쭉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존의 목적이면 오늘도 눈 떴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 떠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적을 잘 달성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왜 어렸을 때 부모님이 건강만 해다오, 그래서 제가 맨날 건강만 하게 살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최고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이 고민을 가지신 분이 조금 더 자기의 생각들,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자기의 과거의 과정들, 경험들을 한번 쭉 되돌아보면서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잘 그냥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어떤 압박감을 가지지 않고 이 햇살, 좋은 햇살을 맞으며 아 좋다, 잘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세상에서 추천해드리는 책은 지금의 세상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책방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제가 늘 유튜브 이렇게 아래 링크 걸어 놓거든요.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